여러분 안녕하세요, 왕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이 툴의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툴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툴은 저는 유료로 구매를 했는데 아마 아직도 유료겠죠? 네,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스케치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과연 이게 12,000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툴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좋은 툴들도 많지만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툴의 좀 장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는데도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설명이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해 주진 않지만 조금씩 찾아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프로크리에이트 툴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그렸어요. 이 안을 채색을 하고 싶을 때 채색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색으로 채울 경우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드래그를 했는데 막 배경까지 같이 다 검은색으로 칠해져 버리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면은 끝마금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채우게 되면은 배경까지 꽉 차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마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끝마금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이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영역만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꽉 차지 않는 그런 느낌? 꽉 차지 않도록 채워질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꽉 차게 채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안 되셔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서 그리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능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자, 보시면 드래그를 하고 놓으면 끝이 아니에요. 드래그를 하고 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놔시죠?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컬러 드롭 한계 값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0.0%잖아요. 쭉 밀게 되면은, 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드롭한 다음에 기다리면 드롭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펜을 떼지 않고 오른쪽으로 쫙 밀게 되면은 한계 값이 올라가면서 최대한 많은 영역을 채우게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채워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한 번 더 칠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방식도 비슷한데 ES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선택 툴이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자동 이거로 누르면은 이 폐쇄되어 있는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그런데 이 선택하는 영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방금 드렸던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가 희끗희끗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은 한계값이 쭉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선택 툴로는 이 영역을 선택을 빡세게 한다고 해도 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 정도까지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이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이 펜 툴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영역이 선택이 돼요. 이 영역이 선택이 된 거는 이 가장자리는 다 이런 식으로 빗금이 쳐져 있고 이 영역만 이런 식으로 칠할 수 있게끔 선택이 되는데, 이 다음에 여기서 붓을 들어서 에어브러쉬로 칠해 볼게요. 소프트 브러쉬로 범위를 늘려서 이렇게 칠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칠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쉬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하게 드롭을 하고 끝이 아니라 드롭한 다음에도 이렇게 위에 있는 한계값을 통해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레이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디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뭐 두 번째 레이어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색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뭐 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칠했는데 가끔씩 레이어를 얘를 이제 위치로 옮기고 싶으면은
레이어 5번을 누르고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되면 레이어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5번과 4번을 동시에 움직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얘를 선택하고 얘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드래그를 해도 안 되고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해서 눌러보면은 여기에도 메뉴가 없어요. 도대체 이 레이어 두 개는 어떻게 선택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이어를 선택할 레이어 5번이라고 치면은 5번을 오른쪽으로 밀어줘요. 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 다음에 4번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짜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고, 묶은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룹 자체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이동을 해서 그룹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3번도 이 새로운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그룹은 이름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색상 이렇게 해주면은 색상 그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일 거고, 아니면 여기서 하나를 빼고 싶다 그러면 꾹 선택해서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이 두 개만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다중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꿀팁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선과 원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직선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직선을 그으려면 직선을 그은 상태에서 꾹 기다리고 있으면 선이 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은 내가 선이 삐딱하더라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펴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위쪽을 자세히 보면은 모양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으로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타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꾹 기다리고 있으면은 타원이 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엉성하게 그리더라도 타원에 가까우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타원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양 편집을 눌러주시면 자, 이 타원의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타원의 형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정원에 가깝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이나 타원을 그릴 때 그린 거를 좀 원으로 다시 바꾸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에 원에 가깝게 형상을 그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은 아까처럼 좀 둥글게 선을 펴주죠. 이 다음에 모양 편집을 누르면 타원이나 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형상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타원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위치도 바꿔주고 하다가 좀 타원은 아닌 것 같아, 원으로 해야겠다 해서 다시 원을 눌러주면은 다시 원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레이어 탭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합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그림이 있고 이 다음 1번 레이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 치면은 이 두 개의 그림 합쳐야 되는 경우에 보통은 얘를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래 레이어와 병합,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칠 거잖아요. 합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툴은 여러 가지 툴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툴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팁들을 찾아다니셔야지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뭐야, 뭐가 너무 없잖아, 불친절하잖아, 좀 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용하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좋은 팁들이 있다면 그때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